자, 이번 주제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제 로그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려봤으니 그래프의 특징들, 그 다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까지 한꺼번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지수함수 있죠? 앞에서 공부했을 겁니다. 지수함수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로그 함수 이 내용은 거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로그 함수는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지수 함수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자, 이렇게 지수 함수가 있죠. 자, 이 지수 함수에서 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역함수 구하는 방법 다 알고 계시죠? x,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x는 2의 y제곱이 되고 이걸 y에 관한 식으로 풀게 되면은 y는 로그 2x가 되면서 로그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독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지수 함수와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출제하시는 분들도 알기 때문에 항상 지수함수와 같이 연계지어서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 형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2x제곱 지수함수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중간에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그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역함수라는 말은 이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로그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서 y는 로그 2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y는 2x승입니다. 자, 지금 얘는 밑이 1보다 큰 상황이죠. 얘도 지금 보시면 밑이 1보다 큰 상황이고 이걸 밑이라고 부르죠. 밑이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점이 0,1이죠. 0,1. 이 지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될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1,0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로그의 성질상 x에 1이 들어가게 되면 이 무조건 0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밑이 이런 경우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되면은 이거의 역함수도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y는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밑이 0과 1 사이에 있게 되면은 지수함수는 감소하는 그래프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거의 역함수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y는 x.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풀면은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로그 함수는 대칭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괜찮겠죠? 이게 y는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와 똑같습니다. 지수 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향하죠. 로그 함수도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위로. 지수 함수에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게 되면은 감소하죠.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로그 함수도 밑이 0과 1 사이에 있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로그 함수만 따로 떼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괜찮겠죠? 자, 그래서 y는 로그
AX 그래프를 그릴 때 얘는 밑이 1보다 클 때고 얘는 밑이 0과 1 사이 있을 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겠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0과 1 사이 있게 되면 감소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지수함수에서 이런 이야기 했죠. 밑이 1보다 큰 상황에서 크면 클수록 이렇게 Y축상에 붙는다고 했죠. 이렇게 Y축 쪽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밑이 크면 클수록 이 그래프가 X축 쪽에 가까워집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밑조건. 자, 그 다음 지수함수에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Y축 쪽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Y축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로그 함수에서도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X축 쪽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말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로그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이야기를 안 했네요.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 이렇게 X축이 점근선이죠. 그죠? 로그 함수도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Y축이 점근선입니다. Y축이 점근선. 아시겠죠? 얘도 Y축이 점근선입니다. 괜찮겠죠? 자, 그래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함수죠, 함수.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자,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로그의 성질상 x가 정의역이죠. 정의역인데 로그의 성질상 얘는 진수입니다. 진수. 진수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그죠? 자, 만약에 이런 게 있다. y는 로그 x 빼기 1이 있다. 로그 2x 빼기 1이 있다. 이거의 정의역을 구해보라. 이러면은 얘가 진수죠. 이 진수가 양수이기 위한 조건이 정의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다니까 x는 1보다 크면 된다. 이게 정의역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자,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자,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런 그림 아닙니다. 이렇게 그려지다가 수평처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증가합니다. 위쪽으로. 그 다음 아래쪽으로는 계속 내려옵니다. 대신에 Y축에는 닿지 않으면서 아래로 계속 내려옵니다. 위로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은 위로 한없이 올라가고 밑으로 한없이 내려오니까 Y의 범위,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는 실수 전체라는 말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특별한 말 없이 우리가 로그 2x를 t로 치환할 일이 있으면 x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이상은 t의 범위는 실수 전체입니다. 치환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A가 여기 밑이죠. 1보다 크면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0과 1 사이에 있으면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감소한다. 이렇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1,0을 지나고 y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프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실전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첫 번째, 아까 말했던 밑 조건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기 밑 있죠, 여기 밑을 그냥 A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y는 로그 ax. 이게 a라고 하는 요 값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도적으로 a가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밑조건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 두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A가 1보다 큰 상황에서 밑이 크면 클수록 X축에 가까워집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문제 풀 때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럼 A가 0과 1 사이 있을 때는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집니다. 아시겠죠? 지수함수든 로그 함수든 이 밑조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뭐냐면 로그 함수와 지수함수는 역함수 관계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나와야 되나요? y는 x가 나와야 됩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 정도만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어 놔도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한번 해볼까요? 평행이동은 쉽죠.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해왔습니다. 자,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자, y는 로그 a에 x 빼기 m 더하기 n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그래프는 y는 로그 a의 x를 x축 방향으로 x축으로 n만큼, 그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 해석을 할 때 좀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y는 로그 2에 x 빼기 3에 더하기 1 돼 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그래프죠? y는 로그 2의 x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로그 2x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y축이 점근선이에요. y축이 점근선. 그런데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라는 소리는 점근선도 같이 움직입니다. 3 이렇게. 이게 점근선이에요. x는 3. 그죠? 그 다음 이게 y축 방향으로도 1만큼 이동합니다. 근데 y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이 점근선은 그대로 있죠. 그죠? 점근선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때 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x절편이죠. x절편이기 때문에 y에 0을 넣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지금 요게 원래 여기 있었죠. 여기. 그죠? 3만큼 움직이고 1만큼 움직였죠. 그죠? 3만큼 움직이고 1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이 점은 점근선을 구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가 점근선이 y축이었는데 3만큼 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이 요 점의 좌표가 다시 여기 있을 때 요 점의 좌표가 0,1이죠. 1,0이죠. 1,0. 근데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요거는 4,0이겠구나. 이거 아닙니다. 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구할 때 여기 x절편은 여기 0을 넣고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괜찮겠죠?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이해되시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y는, 자, 이런 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y는 로그 2에 4x 빼기 8에다가 더하기 1 돼 있습니다. 이렇게 x 앞에 뭔가 개수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이 식을
요 개 숫자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y는 로그 2에 4로 묶으면 x 빼기 2에다가 더하기 1 되겠죠. 그러면서 이거는 로그 성질상 로그 2의 4, 그 다음에 로그 2의 x 빼기 2, 로그 2의 x 빼기 2, 그죠? 로그 2의 4는 더하기 2입니다. 그 뒤에 1이 있으니까 더하기 3 요리 바뀌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로그 2의 x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만약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y는 로그 2에 2x 빼기 3에 더하기 1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2 보이시죠? 2로 묶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숫자를 예를 들까요? 3x 빼기 6이라고 볼까요? 더하기 1 이렇게. 그럼 3으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로그 2에, 그죠? 3에다가 x 빼기 2에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럼 로그 성질상 얘는 3 곱하기 x 빼기 2니까 로그 성질상 로그 2의 x 빼기 2에 더하기 로그 2의 3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y는 로그 2의 x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 더하기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x 앞에 개수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죠? 요거. 자, 그럼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대칭이동 볼까요? 자, 대칭이동은 간단하죠? 자, 바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x축, y축이 있다고 보고, 자, y는 로그 2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러면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y축 대칭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략적으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로그 2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지금 요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게 원래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x축 대칭이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괜찮죠? 그럼 예상이 되죠? 자,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원점 대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요 그래프 보이시죠? 그죠? 이걸 y축 대칭이동하고 다시 x축 대칭이동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때 요 지점이 항상 1,0, 여기가 0, 마이너스 1,0이라는 정도는 이해되시죠? 괜찮죠? 자, 그러면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면은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4x 플러스 8 더하기 1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x 앞에 개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묶어서 로그 2에 4에다가 x 플러스 2에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에 로그 2의 4, 2죠. 더하기 로그 2의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2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마이너스 로그 EX를 바로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로그 EX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가 1이죠. 그리고 이거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이제. 그러면은 요만큼이 이겁니다. 그럼 그 다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X축 대칭이동.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이게 요 그래프죠. 그죠? 그 상태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점근선이 Y축이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2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점근선 여기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밑으로 1만큼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까지 살펴봤는데 참,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요거 많이 헷갈립니다. 여러분 많이 실수를 하는데 요거 y는 로그 2의 x제곱과 y는 2로그 2의 x는 같은 그래프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로그만 생각한다면 로그 성질상 2가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이 수식과 이 수식이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이 똑같기 때문에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두 개는 다릅니다. 이거 많이 틀려요. 자, 왜 다르냐? 차이점이 뭐냐? 로그는 기본적으로 진수 조건이라는 게 있죠. 진수. 근데 얘는 x가 0보다 크답니다. 진수 조건이. 다르게 말하면 정의역이 0보다 크답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어떤가요? x제곱되어 있습니다.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x제곱이 진수기 때문에 x 자리에 음수가 들어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려보면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왜? 자, 다시 설명합니다. 얘는 x가 양수밖에 안 됩니다. 그죠? 진수 조건에 의해서. 근데 얘는 x 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됩니다. 왜? 제곱을 해놨으니까.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자, 2로그 자, 여기 보시면 2 곱하기 로그 2x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괜찮죠? 그런데 이 로그 2의 x제곱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이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쌍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쌍으로 그려지게 된다. 아시겠죠? 다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요 그래프는 요쪽 한쪽만 있습니다. 왜? 정의역의 차이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건 어떨까요? y는 로그 2의 x 세제곱과 y는 로그 다시 3 곱하기 로그 2의 x는 어떨까요? 이거는 같습니다. 이거는 같습니다. 왜? 이 지금 홀수인 거 보이죠? 지수가 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x 자리에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수만 들어가야죠. 여기도 양수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눈치챌 수 있겠죠? 여기 짝수일 때는 떨어진 애와 이 그래프는 다릅니다. 홀수일 때는 여기 홀수일 때는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거 많이 실수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 함수는 당부드리는 게 밑조건, 지수함수하고 똑같습니다. 밑조건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로그 함수는 항상 지수함수하고 연계지어서 물어봅니다.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만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조금 주의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서 계속 개념 익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y는 로그 10-x제곱의 정의역을 a, 함수 y는 로그 x의 정의역을 b라고 할 때, 자, 교집합의 원소 중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집합 문제와 연계돼서 나온 거죠. 자, 일단 로그의 정의역은 여러분들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조건 보이시죠? 10-x제곱, 요게 진수죠. 얘는 로그 x, 요게 진수죠. 그럼 이 진수가 기본적으로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0-x제곱이 0보다 큰 범위가 정의역입니다. 그럼 풀어주게 되면은 x제곱이 10보다 작다가 될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10보다는 크고 루트 10보다는 작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진수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는 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된다고요? x의 범위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밑이 안 적혀져 있으면 1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x의 범위는 1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10의 0제곱 1이죠. 자,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루트 10과 루트 10이 있을 텐데 요 두 개 사이입니다. 이렇게 1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1보다는 크답니다. 이렇게.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는 2가 있고 3이 있고 두 개가 있겠죠. 루트 10이 3점 얼마니까 그죠? 2하고 3 두 개 쓸 겁니다. 정수의 개수는 두 개다. 정의역은 진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그럼 평행이동부터 시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죠? y는 로그 2에 x축 방향 a만큼 x-a죠. y축 방향으로 1만큼 플러스 1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그래프가 9,3을 지난다. 앞에서 이야기 많이 했죠. 자, 지난다. 어떻게 되죠? 대입해야죠, 대입.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9,3을. 그럼 9,3을 대입해주게 되면 로그 2에 9-a에 플러스 1이 되겠죠. 1 넘어가면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하면은 로그 2에 9-a가 2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2제곱 되겠죠. 이거의 제곱. 다시 바꾸는 겁니다. 그죠? 2제곱하면 4입니다. 4가 9-a가 돼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 5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답은 1번 돼야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두 상수 AB에 대하여 함수의 그래프가 7,b를 지나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7,b를 여기 대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있는 그대로 7,b를 대입해 보게 되면 미지수가 두 개이면서 곤란해지죠. 근데 그 다음 말을 보니까 점근선이 직선 x는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로그 2x 그래프를, 그죠? 이 그래프는 로그 2x 그래프를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로그 함수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순간 바로 뭐가 바뀌냐면 점근선이 따라옵니다. 그죠? 근데 지금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게 x는 a예요. 그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점근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고정이죠, 이게. 그죠? 자, 그러면은 근데 점근선이 x는 3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a 값은 3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그죠? 자, 그럼 a 값은 구해졌고
7,b를 지나니까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y 자리에 b를 대입하고 로그 2에 자 x에 7을 대입하면 이게 지금 7 빼기 3이겠죠. 4가 됩니다. 더하기 1이죠. 얘가 지금 2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1을 더하면 b는 3이 됩니다.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 돼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함수 y는 2 플러스 로그 2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4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입니다. 자, 문제는 4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일단 이 그래프부터 그려봐야 되겠죠. 자, 이 그래프는 로그 2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로그 2x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걸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이동하는 순간 이게 점근선이 마이너스 8로 고정되겠죠. 이렇게. 이게 점근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x는 마이너스 8입니다. 점근선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y축 방향으로, 그죠? y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해야 되는데 4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여기 있다가, 그죠? 쭉쭉쭉쭉 움직여서 마이너스 8만큼 와버리게 되면은 이미 지금 4사분면을 지나지 않죠. 그죠? 그런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이동하면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y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한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당연히 4사분면 여기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면은 밑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이렇게 쭉 밑으로. 그러니까 k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에도 지금 다 음수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내려오다가 어디에 걸려야 되나요? 여기에 원점에 탁 걸려야 됩니다. 이거보다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4사분면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 내려오면서 원점 걸릴 때, 원점을 지날 때입니다. 그때가 기준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일단 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입니다. 그러면 식으로는 y는 2 플러스 로그 2에 x 플러스 8 되겠죠. 플러스 k 이렇게 될 겁니다. 2를 이쪽 뒤쪽으로 적어주는 게 좀 깔끔하겠네요. 그죠? 더하기 뒤로 옮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게 지금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 요 그래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밑으로 내려오다가 원점을 지날 때가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0,0을 대입하면 끝나겠죠. 그러면 0 그리고 로그 2의 8 3이죠. 더하기 k의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겠죠. 마이너스 5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k 값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함수 y는 로그 3x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있다. 그러면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있으니까 대입을 할 수 있겠죠. 얘를. 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a, 1을 대입하게 되면은 1은 로그 3의 a가 되고 여기서 a 값은 3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 27, b를 대입하게 되면 b는 로그 3의 27이 되면서 이때 b 값도 3이 되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두 점의 중점을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좌표는 어떻게 되죠? a라고 하는 좌표는 지금 3,1이고 b라고 하는 좌표는 27,3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로그 함수는 자 로그 3의 x 빼기 m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이 두 점의 중점을 지난대요. 그럼 중점 구하면 되겠죠. 자, 중점을 m이라고 잡으면 자,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15가 되겠네요. 그 다음 1과 3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2가 되겠죠. 그럼 이걸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자, 대입을 하면 2는 자, 로그 3의 15 빼기 m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은 이제 계산하면 3제곱 되겠죠. 그래서 9는 15 빼기 m이 되고 결론적으로 m 값은 6이 되겠네요. 간단한 거죠. 답은 1번 돼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곡선 y는 로그 2x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5만큼 평이동한 곡선을 fx라고 하자. 그러면 원점 대칭 이동부터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y는 로그 2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2분의 5만큼 평이동했다. 그럼 x 자리에 x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고 로그 2에 마이너스의 x 빼기 2분의 5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fx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곡선 로그 2x와 fx의 두 교점을 ab라고 할 때 여기 두 교점이라는 말 보이죠? 우리가 두 함수의 교점은 연립을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식과 그 다음에 요 식을 연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2x와 마이너스 로그 2에 자, 요 마이너스는 조금 불편하니까 분배 법칙 써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요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방정식을 풀 때 자, 여기 밑이 같죠?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같으면 됩니다.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를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마이너스는 위로 지수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은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에 마이너스 1승이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방정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얘를 곱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 지수가 사라질 겁니다. 지수 법칙상. 그러면 x,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가 1 될 거고, 자,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2분의 5x에 1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에 2를 곱하면서 이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2는 0이 되겠네요. 그럼 1, 2에서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값이 2분의 1 또는 2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은 교점을 AB라고 할 때 직선 AB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좌표. 근데 어차피 이 x 값은 이거 위의 점이기도 하고 이거 위의 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걸로 구하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러면 x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y 값은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러면 좌표로는 2분의 1, 마이너스 1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1 되겠죠. 자, 요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말하는 거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기울기는 x끼리 뺀 것 분의 y끼리 뺀 거 이렇게. 그러면 분모는 얼마죠? 2분의 3분의 얼마죠? 2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분의 4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 기울기를 P분의 Q 이다. 이때 C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 요게 P고 요게 Q죠. 그죠? 그러면 CP 더하기 Q의 값은 3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교점은 연립을 해서 문제를 푼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함수 로그 2x와 로그 2의 3x의 그래프 위에 4개의 점이 주어져 있네요. 이때 fx, gx의 그래프와 선분 AD, 선분 BC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문제를 보기 전에 항상 강조해 왔지만 함수가 두 개의 관계, 두 함수 이상이 주어지게 되면
이 두 함수가 관계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개 관계 있나요? 관계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이 두 그래프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gx를 보게 되면은 gx는 로그 2의 3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로그의 성질상 로그 2x에 더하기 로그 2의 3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말은 이 그래프는 요 로그 2x 보이죠? 로그 2x를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수직하게 꺼놨죠. 이렇게 수직하게 꺾는 순간 지금 이거는 Y축 방향의 평행이동입니다. 이만큼. 그죠? 그러면 볼 거 없습니다. 이 길이는 무조건 로그 2의 3입니다. 그건 앞에서 지수함수에도 이야기했었죠. 자, 그 상태에서 좌표들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좌표들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A는 1,0이 되겠죠. D는 어떻게 되나요? D는 여기 1을 넣어주게 되면은 로그 2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D는 1, 로그 2의 3. B는 여기 X좌표가 3이죠. 다시 잠깐만. 자, 여기 B가 3이죠. 여기가 3이니까 어떻게 되죠? 3, 로그 2의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 3, G3. 자, 그럼 요즘의 좌표는 3, 로그 2의 9가 될 겁니다. 그 다음 D의 좌표는 1, G1. 자, 1을 넣어주게 되면 로그 2의 3이 되겠죠. 그래서 1, 로그 2의 3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금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 미적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곡선상의 넓이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뭐냐면 잘라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요거랑 좌표 같은 거 보이죠? 높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습니다. 로그 2의 3으로. 괜찮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의 넓이와 이렇게 내렸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습니다. 왜 그러냐? 휘어진 정도가 똑같죠? 휘어진 정도가 똑같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이 같고, 이 밑변은 똑같죠? 그러니까 요 곡선과 이루는 요 넓이가 요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곡선과 이루는 넓이를 구할 때는 이 부분을 떼서 일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죠? 요 사각형 넓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죠? 2가 되겠네요. 2가 되고 요 길이는 로그 2의 3입니다. 그러면 넓이는 2 곱하기 로그 2의 3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요. 간단한 거죠. 이거 자주 물어봅니다. 내신에서.